What's going on, everyone? This is Non-React. This is a Pig React. Alright, everybody. Okay, shout out to Non-React. Shout out to 국립극단. 자, 제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한국의 연극계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국립극단 화전가 공연 취소됐죠. 지금 해외 초청한다고 부른 말괄량의 길들이기랑 뭐였지? 바냐 아저씨 취소됐죠. 거기다 갑자기 파워스탠드까지 김성령 배우님께서 다치시는 바람에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그냥 취소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국립극단 창단 이래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존폐 위기가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국립극단이 온라인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해서 사실상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늘은 패스트를 같이 보면서 리액션 및 분석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해서 제가 시작에 Non-React 형을 흉내를 내본 거예요. Shout out to Non-React, respect motherfucking Non-React. 근데 우리 Non-React 형은 최고 길어봤자 30분짜리 영상이지만 난 2시간짜리 영상이야. 근데 제가 지금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2주일째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1시간만 봅시다. 우리 1시간만 제가 중요한 장면만 보면서 리액션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칭찬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패스트 전 봤어요. 이게 2018년에 한 공연이었죠. 2018년 때 패스트는 제가 직접 가서 봤었는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냥 그랬습니다. 패스트 뭐가 아쉬웠는지 한번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ready? You ready? Let's get it! 씨, 국립극단의 연극을 집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다니. 까미 패스트. 오케이, hold up. 이 알베르 까미 1913년에 태어나서 60년에 돌아가신 작가님이십니다. 그 당시 사르트르와 더불어 실존주의 철학가로 굉장히 이름 날렸던 분이고, 또한 실존주의 문학 작품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이방인. 요 패스트도 그런 맥락에서 작품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존주의 문학 연극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연극서 컨텐츠에서 제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코로나19 시국을 맞이해서 연극 패스트라 참으로 시기적절하다. 각색과 연출을 독특하게 박근영 연출님께서 다 맡았어요. 보통 이런 작품은 각색은 따로 누구한테 맡기거든요. 박근영 연출은 굉장히 자신이 있었다는 거지. 뭔가 하고 싶던 게 그림이 있었다는 거야. 오케이. 시작부터 굉장히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가죠. 이 연극이든 영화든 항상 시작 장면이 제일 중요한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면서 시작은 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이런 식으로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간다는 거. 근데 잠깐만요. 이 영상이 제가 예술의 전당 공연 영상도 그때 스트리밍했을 때 봤었거든요. 그때 사운드가 되게 좋았거든. 배우들 목소리가 진짜 또렷하게 엄청 잘 들리더라고. 녹음을 어떻게 했는지. 근데 여기는 좀 그러네요. 마이크를 하나만 쓴 건지 무대 곳곳에 배치하지 않고 녹화할 때 앞에다가 몇 대만 더 썼나봐요. 공간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네요. 뒤에 있는 배우는 소리가 작고 앞에 있는 배우는 소리가 크고 밸런스가 왜 이렇게 엉망이지? 이런 건 좀 아쉽네요. 국립극단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틀 줄은 몰랐겠죠. 그래도 다음에 만약에 영상을 찍는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극을 영상화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사운드라고 생각을 해요. 카메라 구도야 어떻게든 요즘은 워낙에 잘 찍으니까 그냥 괜찮을 텐데, 이런 사운드가 굉장히 연극을 영상으로 볼 때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부터는 영상을 찍을 때 사운드를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Hold up. 오케이. 이 연극의 가장 주된 특징 중 하나였죠. 이 배우분이 나와서 지시문을 그대로 읽는 것. 제가 연극을 많이 봤었지만은 이런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연극을 할 때는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취합니다. 소설의 문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시문으로 살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사실 제 취향은 배제하는 쪽이 좀 더 맞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연극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지시문이었어요. 제 취향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지시문을 살리는 걸 제가 안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 지시문을 살리는 방식으로 갈 거면은 어떤 연극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 하는 시도를 안 했으면 전 좋겠거든요. 왜냐면 지시문을 말한다는 건 들려주기 방식을 취한다는 거거든. 그간 개인적으로 소설을 연극화할 때 아쉬웠다고 느끼는 연극들의 특징들이 뭐였냐면은 이런 식으로 들려주기 방식을 취하면서 동시에 보여주려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이따 한번 보시죠. 애매해요. 굉장히 애매해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연출 장면에서 굉장한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방금 저 배우님, 이찬호 배우님의 저 독백은 어떤 굉장히 중립적인 분위기를 가져가요. 절망적이지도 않고 희망적이지도 않고 밝지도 않고 그거 자체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장면 왜 이렇게 쓸데없이 라이트하죠? 내가만 그렇게 느껴져요. 너무 라이트한 것 같아. 이 연극 전체의 분위기에 맞지 않게 이렇게 굉장히 저는 언밸런스하게 느껴졌어요. 저런 연출도 난 글쎄 뭐랄까 조금 올드하달까? 너무 캐릭터적이고 너무 밝다고 느껴졌어요. 저 연극 전체의 톤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약간 이유 없이 더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느껴져서 이 배우들의 전반적인 연기 톤도 그래요. 이 연극의 톤 자체는 굉장히 다운돼 있고 암울하고 어떤 냉소적이고 그렇게 쓰면 좋겠거든요. 저는 패스트니까 까미니까 우리는 그런 세련됨을 원하는 건데 이렇게 톤들이 너무 전반적으로 떠있고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굉장히 언밸런스하게 느껴진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조금 올드하게 느껴져요. 오케이, 이 음악, 배경음악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패스트 안 그래도 엄청 절망적이란 말이에요. 누가 몰라요 이 연극 패스트가 절망적인 내용일 거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비관에 빠져있고 지쳐있고 힘들었고 괴로워할 거라는 거 누가 모르냐고요. 근데 그거를 포란듯이 정말 포란듯이 우리 연극은 절망적이고 위기에 빠져있고 그럴 거예요 라는 거를 너무 대놓고 들려주는 이 배경음악, 저는 이런 것들이 올드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과하다는 거죠. 과해요. 제가 봤을 때 굳이 이런 음악 안 깔고 그냥 쭉 나오고 그냥 약간 음악은 그냥 배경처럼 정말 배경처럼 그냥 분위기만 잡아지는 느낌처럼 그냥 세련된 음악 그것도 쭉 깔아주어야 이 페스트의 분위기가 잘 살아날 텐데 너무 진짜 특히 왜 이런 오케스트라 음악을 차용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쉬워요. 이게 무슨 뭐 2000년대 초반에 방영했던 야인시대도 아니고 드라마 허준도 아니고 제5공화국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분위기를 음악 배우들의 표정 서 있는 구도 이런 것들을 워낙 꽉 잡고 있으니까 대사가 디테일하게 안 들리잖아요. 분위기에 압도되니까 그 대사도 분위기에 뭉뚱그려져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대사는 안 들리고 분위기만 느껴진다는 거죠. 그거 되게 독이에요. 한 번 더 보니까 그런 질심이 너무 강하게 되네요 진짜. 오케이 헐업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1막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아쉬운 점들을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떡하냐. 좋은 것들이 나오면 저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10분 후로 넘어가 볼게요.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패스트가 파지기 시작하는 시점일 거예요. 근데 이 배우님 딕션 너무 좋다 그죠? 야 나도 모르게 그냥 훅 빠져서 보고 있었네. 독백을 진짜 잘하시긴 하네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독백이 좋은 독백이냐. 자 이런 식으로 하죠. 도시의 불행은 절정에 달했다. 모든 음조를 위로 탁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연기를 못하는 배우들의 독백 같은 거 보면은 일자를 거거나 떨어져요. 이런 디테일하면서 이 배우의 화술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 독백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끝까지 몰고 갈 수 있냐는 어절에서 올릴 수 있냐 없냐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절에서 이렇게 올리는 순간 그 에너지를 쭉 이어갈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고 우리가부터 이렇게 하겠지. 하지만 이 배우님은 사람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고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사람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고 이거랑 사람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고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역할이 되게 어려운 역할입니다. 여기다가 감정을 많이 실을 수도 없고 지시문을 정확히 전달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배우니까 그렇다고 그냥 플랫하게 치기에는 굉장히 연극이 노잼이 될까봐 연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주저리가 될까봐 굉장히 배우들이 꺼려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사실 지시문을 읽는 역할이. 허럽 제가 말했죠 방금. 들려주기 방식을 취할 거면 들려주든지 보여주기 방식을 취할 거면 보여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엄청 화려하죠 연출? 배우의 독백으로 들려주기를 조진 다음에 바로 다른 배우들을 우르르 쾅쾅 다 모이게 해서
동선, 무대 장치들로 보여주기를 조지는 것. 이런 식의 연출이 저는 굉장히 과하다고 느껴졌단 말이에요. 과한 연출은 올드해 보이기 마련이죠. 자, 오케이. 자, 이번엔 다시 10분 후로 넘어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허러. 자, 우리가 정은경 본부장님, 요즘 아주 진짜 고생 많이 해주시는 선생님이시죠. 외신 기사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맡고 있는 영웅 중에 한 명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우리가 정은경 본부장님을 보면서 진짜 이 사태가 정말 절망적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의지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은경 본부장님이 저렇게 화이팅 있게 어떤 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수척한 모습, 정말 피로에 쩔어있고 그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태라는 거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그 정은경 본부장님의 피로에 쪄드는 모습. 근데 그런 와중에도 담담하게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해내고 있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페스트도 그런 식으로 연출을 했으면 저는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막 진짜 오케스트라 음악방 들어서 짱두두뻥 페스트 사태, 드디어 뭐 벌어지는 도시 봉쇄령, 과연 이 파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뻥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와, 페스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태를 우리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를 봉쇄해야 합니다. 그런 데서 그런 식으로 연출했다면 저는 더 많은 것들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이 연극에서. 지금 우리가 까미의 페스트를 보는 거지 공익 광고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 페스트에서 개인적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끼고 싶었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노력하며 발악하며 나타나는 어떤 그런 실존주의적인 메시지를 원했는데, 이 연극은 굉장히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노력은 당연히 하겠죠, 누구나. 하지만 그 노력이 어떤 절망감이 더 커졌을 때 오히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게 돋보이기 마련일 건데, 이 연극에서는 너무 노력만이 돋보여요. 이 절망은 뭐랄까 노력을 돋보이기 위한 어떤 부가적인 장치일 뿐? 다시 10분 뒤로 넘어가 볼게요. 완전히 패스트 사태가 이제는 도시를 종식한 그런 상태입니다. 시체가 마구 쏟아져 나오고 정말 진단도 못 받는 아픈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오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 뉴욕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끔찍하네요, 진짜. 갑자기 되게 울컥하네. 볼게요. 아니 진짜로 솔직하게 좀 올드하지 않아요? 근데 나만 그래? 지금 거의 모든 독백이 다 이런 스타일이죠. 이런 느낌. 이 완급 조절을 적당히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배우의 독백에서 또 그런 완급 조절이 중요하지만 그 전체의 분위기 내에서 완급 조절이 없었어요. 지금 봤잖아. 지금 제가 보여준 모든 독백들이 다 저런 식의 연기잖아. 깔리는 배경음도 다 비슷하고. 이런 거. 이런 건 좋다. 이런 건 좋아. 이렇게 에너지를 진짜 폭발하면서 엔딩을 빵 내리는 건 좋아. 근데 이게 진짜 좋으려면 말이죠, 앞에서 완전히 쭉 차분하다가 빵 하고 터트려줘야지. 그래서 이러면은 이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케이크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아이스크림 단 게 안 느껴진단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뭐 엽떡 먹고 신전 떡볶이 먹어봐. 신전 떡볶이 맵겠어요, 그게? 밍숭맹숭한 거 먹다가 신전 떡볶이를 빵 먹었을 때, 아니면 특히나 느끼한 거를 막 먹은 다음에 맵고 짠 거를 빵 먹었을 때 그게 맛있는 거거든. 연극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방금 어쨌든 연출은 만약에 매콤한 맛으로만 평가를 한다면 괜찮은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 말하고 싶다. 그만 말할게요. 뭔지 알죠? 패스트다 그 자체로.
진짜 이거 말할게. 패스트다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왜 거기서 패스트다 빵빵빵빵 패스트 과연 이 사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차라리 이런 것도 그냥 보여주지 말고 그냥 배우님의 독백으로만 해결을 했으면은 오히려 더 나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이 시체든지 독백이든지 피아노든지 셋 중에 하나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 배우라면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자자자자자자자자.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장면 보세요. 에너지를 잔뜩 쌓아놨어요. 지금 나이 든 리우 배우 역할을 맡으신 배우님이 에너지 한껏 쌓아놨어요. 그리고 이 뒤에 배우님, 나 저 배우님 너무 좋아. 이름 까먹었네. 이름 까먹었어 진짜. 하여튼 저 배우님 나 너무 좋은데 저 배우님 지금 저 표정 보세요. 배우님들 표정 봐. 저 텐션을 꽉 잡고 있는 표정. 배우는 저걸 잘해야 돼요. 에너지를 한껏 쌓아 올려서 그거를 꽉 잡고 있는 거. 그거를 꽉 잡고 있어야지 이게 지금 사실 연기를 자기가 본인이 대사를 치고 본인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장면이 아니니까 크게 연기가 필요 없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에너지를 꽉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장면이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리고 독백 치던 배우님 에너지 꽉 잡고 있다가 놓지마. 절대 놓지마. 에너지 절대 놓지마. 한껏 쌓아서 에너지를 이렇게 폭발하는 거. 이게 연기를 잘하기 위한 스킬이에요. 제 에너지 어떻게 잡고 있어야 돼. 표정 봐. 죽이잖아. 퇴장하는 그 순간까지 에너지를 잡고 있어야 된다고. 이런 장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죠. 자 방금 구도 봐봐요. 이것도 설명될 수 없는 어떤 이런 불확실하고 절망적인 상황,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종교와 과학의 대립, 종교 대결할 수 없고 과학 대결할 수 있는 이 참혹한 현상, 이 사이에 둔 이 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구도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종교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설명하려고 하죠. 그리고 의사는 이성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고요. 이런 메시지인 거죠. 종교건 이성이건 종교건 과학이건 결국은 중요한 것은 연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가 불러일으킨 갈등이 굉장히 만연해 있단 말이죠. 지금 어떤 그런 혐오들, 유럽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반대가 상황이 됐죠. 오히려 이제는 서양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시작될 수도 있는 거고, 곧 있으면은 그쪽의 사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니까. 또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큰 혐오가 발생되고 있고, 물론 중국이란 국가를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신뢰를 할 수 없는 국가라고는 하지만은, 그런 식의 혐오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봐요. 잘잘못의 책임이야 끝나고 역사가 평가를 해줄 것인데,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적을 만들고 이런 책임을 어딘가로 돌리기 위해서 저것들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31번 확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가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 수준의 재난이었잖아요, 코로나19 사태가.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모두가 다 한마음에서 극복을 하겠다는 연대의식이지, 혐오감이 그거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고 봐요. 오히려 그것은 인간을 더욱 해치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바이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연극이 주는 거죠. 이게 사실 18년도에 봤을 때보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 상태로 퍼졌을 때 보니까는 굉장히 또 느낀 바가 다르네요. 확실히 직접 우리 사회가 경험해보고 느낀 바가 연극에서 나타나니까는 확실히 또 다가오는 바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거예요. 연극이라는 게 어떤 매 순간 좋다기보다는 시대가 연극을 만든다고 하죠. 그 시대가 연극을 불러 들여와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감동을 주고. 그래서 좋은 작품들은 언젠가는 시대가 부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패스트 같은 연극들, 작품들이 그런 좋은 예시인 거죠. 연극의 마지막에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할지, 그런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무대 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까요? 저 무대 위의 물. 저게 또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이죠. 이 무대, 패스트 연극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대 구조물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 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는 지금 보면은 이 부인이 연극 극 초중반쯤에 죽은 캐릭터예요. 패스트 병으로. 그렇다면 이 물은 텍티스강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망자와 산자를 구분을 하는. 그리고 연극 중간에서 계엄령을 내렸을 때는 이 배경이 섬이잖아요. 외부로부터 단절된 섬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물일 거고, 또한 끊임없이 출렁대는 물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패스트 사태를 상징하는 바일 거고, 그런 식의 물 구조물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세련되게 보여줄 수 있었어야 안 했을까는 구조물을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굉장히 참으로 의미가 있네요. 그죠? 이런 게 이 패스트 연극의 가장 주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대사, 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참 뜻대로 안 돼요. 그러게 말이야. 이런 식의 어떤 냉소적이고 허무주의적이고 그런 정말 이 무기력한 사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이다 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가 그건데, 이 연극의 주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극의 전반적인 톤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인류는 극복할 수 있다, 패스트 사태, 이런 톤이었으니까 거기서 안 맞는다는 거였죠. 그런 게 아쉬웠다 이 말이었습니다. 제 말은. 네, 이렇게 해서 연극 패스트 리액션과 분석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너무 나쁜 이야기만 해가지고 좀 당황스러우셨죠? 이거는 높아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일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연극은 굉장히 훌륭한 연극이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아쉬웠습니다. 아니 괜찮은 연극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시의적절한 연극이고, 시대가 부르는 연극이었고, 뭐 그리고 이런 식의 웅장한 연출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는 좀 대중들의 마음을 더 확 움직이고 찌르기에는 더 좋은 식의 연출이에요. 사실 그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고 제가 원하는 방향의 연출이 좀 더 매니악스럽고 좀 하드한 연출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상. 하지만 저에게 또 공감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영상이 또 재밌을 것이고, 아니라면 또 이런 식으로 연극을 볼 수도 있구나, 이런 게 아쉬웠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보니까 이런 식으로만 그냥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다. 근데 이거 집에서 영상 보면서 떠들면서 연극 보니까는 하고 싶으면 다 하면서 연극 볼 수 있네. 연극 볼 때는 그냥 아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다음 연극이죠, 4월 8일 록산네를 위한 발라드. 이거 진짜 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때 뭐가 잘 이렇게 없어가지고 못 봤단 말이에요. 진짜 기대했던 연극이었는데, 록산네를 위한 발라드도 꼭 와서 보고 리액션하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록산네를 위한 발라드 안 봤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참고로. 그러니까 아마 이때처럼까지는 못하겠죠. 진짜 리액션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안 눌러도 되고요, 구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플레이 코치 파란돼지였습니다.